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이 이제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정부도 더 이상 이 사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의 취임이 강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씨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정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대한축구협회 본관에서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팬들에게는 매우 형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는 결국 머리만 숙이면 되는 거라서 시청자들은 그리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도 안 하면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사람도 아닌 거죠. 홍명보 감독은 증거 없는 자신의 입장과 감독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이후 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시간.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딱 3가지 질문이면 되거든요. 가장 큰 질문은 홍명보 감독님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으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문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연봉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축구협회에서 러브콜이 있었다 해도 연봉이 적었다면 맞지 않았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현대에서 10억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2018년 신태용 감독이 최대 8억 원을 받았으니 6년 사이에 2억 원 정도 올랐다고 해도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홍명보 감독이 그 자리를 맡았을까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빠져 있으니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든 지금 많은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을 사과하고 이미지 추락을 제외하고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10억 연봉보다 30억 연봉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감독이 많은 연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본인이 5개월 동안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한축구협회에 러브콜을 수락한 것을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그걸 한국 축구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니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언론사들이 난리가 나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왜 그 질문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면 중계 중에 기자들에게 연봉 공개 질문은 빼달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두 번째는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부부는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라고 봐야겠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모 회의에서 23명 중 21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곳은 굳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야만 한국 축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우선 기자들의 질문과 홍명보 감독의 답변을 다 듣긴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2014년 월드컵이 자신의 실패임을 인정했고 당장 대표팀의 성적보다 앞으로 한국 축구를 세워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20세, 23세 대표팀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임되는 국내파 코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축구 철학을 드러내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전술이 좋은 축구라는 것은 누구나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본인이 그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임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월드컵 16강 그 이상이 목표라고 답을 했을 뿐입니다. 팀을 수직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본래 수평적이고 대화를 중시하는 감독이라고 기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자들은 세 번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무심코 유행어를 만들어낸 이게 팀이야 라는 한마디가 있죠. 축구에 관심 있는 팬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쇼츠로 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울산 현대가 우승했을 때는 14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팀이야 영상이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적 조직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현재 팬들은 10년 전 실패뿐만 아니라 인맥축구, 고집축구, 전술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지금 황금 세대의 팀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저 눈을 감고 돌진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클린스만 같은 감독이 되어선 안 되지만 한국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형이라고 부르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동생 부르듯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만의 축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다정한 말만 하고 예쁜 소리만 하는 감독은 감독이 아닙니다.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홍명보 감독의 그 장면은 선수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기 어려운 이미지였습니다. 홍 감독은 10년 전 실패에 대해 데이터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실전 경험을 통해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울산 현대를 우승시킨 경력이 있어서일까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취임식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문체부의 감사인데 여러분, 그것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시정하라는 부분이 전해졌고 더 잘하겠다는 말뿐이겠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설마 국가대표로 박용우와 서루가 주전이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도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할 겁니다. 너의 그 찬란한 모습이 세르니를 득점한 왕젠틴 유흔든 월드클래스 레전드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수백 개의 골보다 1000만 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금이 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줍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미디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절차상의 오류, 불분명한 임명 절차, 홍 코치의 개인적 부적절한 과거를 비판하고 그의 행동과 자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축구연맹이 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감독을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규제되지 않은 대표단을 통해 임의로 결정된 축구협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매년 300억 원의 납세 자금을 투자하는 공공기관이다. 김 대표는 이어 축구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족스러운 설명과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올해 정부 감사에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축구협회가 조속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규모 고강도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족스러운 설명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히 조사해 축구협회에 투자할 예산 300억 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정몽규 회장이 취임한 후 11년 만에 지원금이 3배로 늘어나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이상이며 복권 수익도 마찬가지다. 토토스포츠는 연간 20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고
피파 순위 상위 22개 국가 중 70% 이상이 전문 감독 실무 협회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법인의 대표가 회장이 되는 대한축구협회. 연간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수입 의존도는 약 30%에 이른다. 사실 정부 자원 없이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축구협회가 국가 보조금 의존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구협회 수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을 기록했다. 보조금과 티켓 판매 등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축구협회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으로 알려진 보조금과 복권 수익을 포함하면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가정책 사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자원을 축구의 단기 순이익에 배분하는 조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협회는 쇠퇴해왔습니다. 매출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이 수치는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보조금과 복권 수익은 연간 3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약 5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89억 원, 복권 수익은 258억 원으로 총 367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과 대중의 공분을 샀다. 최대 3천억 원 가치가 있다는 소식의 붕괴 직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 선임 논란에 휩싸였다. 협회가 의도를 밝힌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화제가 됐다. 축구협회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사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됐다. 이 문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는 스포츠단체 중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는 단체로 등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5년간 입장료 수입이 없어 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보조금과 복권 수익은 연간 3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약 5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1년간 축구협회가 지급한 보조금은 189억 원, 복권 수익은 258억 원으로 총 367억 원에 육박한다. 승리를 거두자 축구팬은 물론 대중까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들끓고 정부의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보는 10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외국 지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임생 이사 연봉은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도 외국인이 됐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에 계약했고 대표팀을 맡으면서도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의 연봉은 약 19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홍명보 코치의 연봉은 최소 20억 원, 최대 3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컵대회와 계약을 맺고 중간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2명의 외국인 코치와의 남은 계약 기간을 보존하는 금액을 포함해 최소 30억 원 이상이 들게 되는데 이는 6억 원이 넘는다. 해고되지 않으면 코치에게 30억 원, 외국인 코치에게 연간 6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왜 다른 코치 대신 홍명보 코치를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축구협회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홍명보 감독을 부임한 뒤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만족하지 못하는 아들러의 표현도 눈길을 끈다. 지난 5개월간 국내 감독이 부임할 때마다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을 기대했다. 코치도 선임되지 않아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이영표는 한국 코치가 통제만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팀 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 코치를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선수들은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뛸 때 팀에 분명히 알린다. 게다가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정축회장이 신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정성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최고기술 책임자, CTO,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어서 학교 축구 관련 사건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인 하나회가 축구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에는 황선홍, 홍명보 등 11군 선수들이 박종환 감독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93년 결성된 전 현직 프로선수 4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이 단체 회장을 역임한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위 봉사단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건 구자철이 박지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대표팀 시절 홍명보 감독과 인연을 맺은 박주호와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박주호. 2009년 이집트에서 개최됐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구자철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협회 집행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코리아컵 8강 김포전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떠나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비판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인터뷰 당시 국내팀과 해외팀 간의 화합을 강조한 것 같았는데 구자철 감독은 그런 점을 강하게 강조한 것 같다. 협회 집행부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성과 주호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 이전에는 그와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연락도 했었다. 그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최근 씁쓸한 견해를 밝혔다. 협회에 대한 의견.